첫 번째, 조금 좀 안타까운 얘기죠. 네, 넘버 3 휴대폰 제조회사죠, 국내. 이 펜텍, 그 다음에 펜텍 큐리텔, 네,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워크아웃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대를 많이 기대는 아니죠. 예상이 됐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대호 기자가 관련한 리포트, 네,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펜텍의 워크아웃 개시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들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 양강 구도인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펜텍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삼성, 애플과 싸우느라 LG도 어려운 판인데 펜텍은 독자 생존이 더욱 쉽지 않다며 은행들이 펜텍을 삼성이나 애플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고객 예금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펜텍과 채권단 사이의 거리감도 큽니다. 펜텍은 작년 8월 신규 자금을 요청할 때도 차라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자금 지원을 거절했고 지원 규모는 2천억 원에서 1,600억 원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반년 만에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지자 채권단의 반응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이 2013 회계년도 결산기라는 점에서 은행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시 충당금을 반영해 2013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며 작년에는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않다가 애매한 시기에 갑자기 신청을 하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MTN이 9개 채권금융기관 실무자와 임원 등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채권 지분율이 20% 안팎인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뿐 아니라 5% 미만인 기관들까지 펜텍 워크아웃 개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채권단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가장 큰 변수는 경제 논리보다 당국의 개입 여부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 네, 안타까운 얘기예요. 리포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 중간중간에 보면 삼성, LG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 펜텍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너무 저가 폰으로 인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폰으로 이제 그 지문 인식이 되는 그 휴대폰을 내놓기도 했지만은 한 달 만에 한 20만 원대에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예.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그런 인식을 깨고 다시 프리미엄 폰으로 부각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펜텍 폰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펜텍의 단점은 AS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폰을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러 갔더니 한 달 뒤에 오라고. 이 부품 수급이 안 된다. 자, 거기까지 하시죠. 자, 그래도 이 넘버 3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어야 이게 상당히 좀. 그럼요. 이렇게, 건강한 경제다, 시장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들이 그런 반응 보였다고 하죠. 뭐, 고객 예금으로 이렇게 좀 회생이 어려운, 독자 정상화가 어려운 펜텍을 지원한 게 말이 되냐. 사실 저는 그 대목에서 약간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STX, 조선, 뭐, 해운, 뭐, 이런 데는 사실은 막대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건 또 약간 좀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그 해외 매각이라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술 유출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